서울 영등포구와 충북 충주시가 자매결연 협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2015 홍천군 4H 야영교육이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전국 유명 스포츠 선수단의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천 자유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이나 심장병 등에 쉽게 걸리게 하기 때문에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이입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충동적이고도 불완전한 사고를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서울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충북 충주시가 7월 28일 자매결연 협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지자체장이 동명이인이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조기령 구청장과 조기령 시장은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임경진 기자가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충주시가 오늘 영등포구청에서 자매결연식을 거행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조기령 구청장님과 박정자 고의회 의장님 등이 참석하셨고 충주시에서는 조기령 시장님과 그 밖에 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날 협정식에는 양 지자체장과 시구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정황을 이뤘는데요. 다소 평범할 수 있었던 두 지자체의 자매결연은 이색적인 요소로 인해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한자까지도 똑같은 동명이인이었던 건데요. 조기령 구청장과 조기령 시장의 이색적인 만남 앞에 협정식 참가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조기령 충주시장님께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조기령 시장은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협정식에서 영등포구와 충주시는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의 폭넓은 교류와 공무원, 청소년, 민간단체 간의 교류 지원을 굳게 약속했는데요. 양 지역 주민의 경제적 향상과 복지 증진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지자체장의 이 같은 결의는 지방자치TV와의 현장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우리 복숭아 서울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행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행정이나 문화나 우리 복지나 모두 함께 일을 하는 가정이 걸칠 수 있도록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제 총장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실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정부 3.0이라는 화두도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주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와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협업을 해서 서로 발전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좋은 것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지역민을 위한 소통 협업을 다짐한 영등포구와 충주시. 두 지자체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군은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운동을 전개할 예정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명제용 스티커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달부터 군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혼입된 생활 폐기물 반입에 제동을 걸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운동을 전개하며 8월 한 달간 실명제용 스티커 제작 등 준비와 주민 홍보, 문제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 도입 시 지역 주민들은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때 종량제 봉투에 개인은 주소, 사업장은 사업장명과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명과 동 호수 등 배출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군은 실명제 조기 정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실명제 미희행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혼입해 배출했을 경우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반장에게 위반 확인서 진구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을 맞아 평창군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는 뜻인데요. 진부면에서 열린 중복맞이 행사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진부면 노인회분회에서는 중복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기력이 약해지기 쉬운 요즘 건강식을 함께 먹으며 체력을 보강하고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식사는 월정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기우제에 참석해 주신 마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돼지 한 마리를 기증했는데요. 진부면 노인회분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푸짐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부 노인회 분회는 노인분들이 보통 평균 한 40-50명 매일 여기 오십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 음식, 이제 뭐 고기나 떡 같은 거 이런 걸 해드리는 걸 제일 즐겁게 생각하고 좋아하신다고. 아주 그 즐거워하시는 거 보면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노인분들을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노인회 건물 마당에 소박하게 펼쳐진 바베큐 파티.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복날을 기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약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 기회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매우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노인회 회장님, 그의 간부님들이 매우 고맙고요. 여럿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이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좋습니다. 진부면 노인회분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유지 줍기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매주 취미활동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누구나 신청만 하면 국선도, 기체조, 댄스 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올여름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2015년 홍천군 4H 야영교육이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학생과 청년회원, 교사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한마음 봉화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홍천군 4H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학생 및 청년회원, 교사와 관계자를 포함해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이준기 4H 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노승락 홍천군수의 축사,
사회치 서약과 사회치 노래를 제창하는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홍천 비발디파크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사회치 연합회의 임원과 회원이 한마음으로 불을 밝힌 봉화식을 통해 더욱 단결력을 높였으며 참가자들의 팀별 장기자랑이 펼쳐진 화합의 한마당 순서가 진행돼 평소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홍천군 농업을 책임질 학생 영농사회체 야영교육을 통하여 협동식 지도력을 배양하고자 근본 야영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교육을 통하여서 사회치원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앞으로 홍천농업을 크게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협조하고자 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15년 홍천군 사회치 야영교육을 통해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하는 한편 미래를 이끌어갈 농촌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음으로써 지동 노체를 겸비해 농촌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도민 양성교육이 7월 24일 개최됐습니다.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성황리에 실시됐습니다.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전 9시 4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화도민 양성교육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고창영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의 문화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지역 브랜드 발전을 주제로 체계적인 강연이 진행돼 참석한 이들의 능동적인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0일 철원군을 시작으로 인제군을 거쳐 홍천군에서 진행됐으며 9월부터는 원주시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천 군민들이 이 교육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교육에 참여하고 홍천군 군민들이 문화도민이 되고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문화도민 양성교육을 통해 강원도 문화도민운동의 3대 실천과제인 시민의식과 도민통합, 손님맞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되길 바라는 한편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내년 6월 전체 구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23일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당면 현안 등 추진 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현장 안전관리에 특히 힘쓰고 각종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울산시 범서면까지 길이 53.7km 규모의 총 사업비 1조 9,91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12월 부분 개통과 2016년 6월 전체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전국 유명 스포츠 선수단의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 등이 대상인데요. 잘 갖춰진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무기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전지훈련팀으로는 오는 9월 초까지 여자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과 복싱, 요트, 야구 등 60개 팀 900여 명의 선수가 관내 스포츠 시설을 활용해 전지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지역이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잘 갖춰진 경기장과 숙박시설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지훈련단 유치로 21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운항할 여수 제주 간 카페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기 여객선 골드 스텔라호가 그 주인공인데요.
세계 박람회장 크루즈 부두에 입항해 막바지 내부 시설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고속 측이 운항할 여수 제주 간 정기 여객선 골드 스텔라호가 세계 박람회장 크루즈 부두에 입항해 막바지 내부 시설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항 부두 시설 보완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초보다 2달 늦은 오는 9월 취항 예정인 골드 스텔라호는 15,000톤급 여객선으로 810명의 승객과 300여 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으며 제주까지 운항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일자리와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 중심의 건강한 경제 시스템, 바로 사회적 경제인데요. 지난 21일 오산에서 사회적 경제 시민학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시민학교 심화과정은 지난 6월 23일 시작돼 5주 동안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지난 2월부터 4월 초에 끝난 사회적 경제 시민학교의 기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와 사회적 경제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이 진행됐습니다. 5주 동안 진행된 심화과정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 능력, 창업 후에 필요한 비즈니스 마케팅,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후에 필요한 실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수료식에는 심화과정을 이수한 34명의 수료생들과 시 관계자 등 40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의 창업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을 육성해 현재 사회적 기업 9개소, 마을 기업 2개소, 협동조합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심화학교의 수료생들은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홍보 전령사가 돼 시민들에게 장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부천 자유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높고 환한 천장, 깔끔하게 정비된 간판 등 시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는데요. 약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부천 자유시장으로 가보실까요? 부천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시와 상인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보다 밝고 깔끔해진 시장을 둘러보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천 자유시장은 부천역 앞 730m 골목에 334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단계로 나누어 전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통행로 포장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 또 간판 정비를 진행했는데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기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공동 마케팅, 상인대학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를 맞은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 네트워크 나프가 성황리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나프의 지원으로 제작된 작품을 소개하는 비판 디스커버리즈 섹션이 신설되면서 나프에 대한 영화 관계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장르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 네트워크 나프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고려호텔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21편의 잇 프로젝트 공식 선정작을 포함해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에 선정된 4편의 중국 작품과 북유럽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의 2작품까지 총 27편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는데 48개 업체 총 440회의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돼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영화 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장르 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나프 포럼과
장르 영화 제작 교육, 나프 환상 영화 학교도 진행돼 관계자와 예비 영화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나프 폐막식에서는 27편의 선정작 중 제작과 후반 작업을 지원받을 우수작에 대한 시상이 마련됐습니다. 모두 10편의 작품이 수상한 가운데 1,500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는 부천상은 미츠다케 쿠란도 감독의 건 우먼 패트리어츠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나프상은 지미완 감독의 지옥은행 강도 사건이 수상했습니다. 나프는 2008년 출범한 영화 산업 프로그램으로 장르 영화 제작 지원과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 장르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올해 비판에 나프의 제작 지원으로 완성된 작품을 소개하는 비판 디스커버리즈 섹션이 신설되면서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2015 부산 록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음악, 사람, 자연이 즐긴다는 주제로 사상구 삼락 생태공원에서 팝펑크와 모던록, 그리고 헤비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90년대 발라드 황제, 이승환부터 YB, 장미여관, 그리고 소찬휘와 갤럭시 익스프레스까지 국내 인기 밴드와 가수를 비롯해 매닉시브, 과메기 등 부산의 지역 밴드까지 총 10개 국가의 51개 팀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특별한 여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장흥읍 탐진관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천연 약초 힐링풀, 그리고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장흥으로 여름 사냥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철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지역 특화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안전한 제철 농산물 많이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